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원리버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드디어 바이오 경제 관련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신용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테마, 첫 번째 당뇨, 두 번째 의료 AI,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 인기 많은 비만, 이렇게 세 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료 AI는 많이 다뤄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영상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당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보다도 먼저 지금 바이오 경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정말 긍정적인 보도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기본적으로 20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위의 바이오 약품 제조국으로 도약을 하자라는 게 이 발표안의 목표 중 하나인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오 경제 생산 규모 100조 원에 수출 규모 500억 달러 목표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산업부가 2030년까지 15.7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한다라고 밝힌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가 자금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 이런 소식이 정말 너무나 축하를 받을 만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경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관련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제 바이오 경제는 바이오 자원에 기반한 공정 제품 서비스를 활용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주요국들,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그런 큰 국가들이 전부 바이오 경제 선점을 위해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미국 IRA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줬던 거 꼭 다시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는 이제 근본적으로 미국 내 자국 내 생산 및 공급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원료 약품을 자국 내에서 국산화해버리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가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희 IRA,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제발 국산화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일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는 반도체 산업보다는 바이오 산업이 훨씬 더 성장세가 가파르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를 좀 성장시키려고 하는 국가들이 연구개발 비용이나 정부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려면 저희도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 이것도 제가 옛날에 작성한 보고서에 있어요. AI를 활용한 진단은 제가 의료 AI에서 다뤄드렸고요. 대체육 같은 경우 최근에 5년 내에 가장 많이 싸진 원료 1위가 대체육이에요. 대체육이 너무 비쌌어서 많이 팔리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맛이 없었다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포배양육 은 정말 맛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세포단에서 같은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똑같으니까. 대체육 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 고려했을 때 대체육 쪽도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일본,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도 다 대체육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관련된 기업이 많이 없고요. 이제 식품업체들은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기하죠? 정부도 뭘 아는 건가 봐요. 이제 올해 들어서 혹은 작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이번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도 정말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도 바이오 분야 글로벌 트렌드에서도 AI와 디지털 그리고 바이오 융합 가속화에 대해서 언급이 한 번 더 된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차세대 모달리티, 모달리티를 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뜻합니다.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항체 치료제가 바이오 약품을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혹은 그 외에 다른 새로운 모든 기술들이 새로운 신규 모달리티로서 제약 바이오 시장 혹은 바이오 약품 시장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이고 지금 잘 나가는 애들도 당연히 앞으로도 조금 더 잘 나가겠지만 미래를 완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애들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이 많겠다 라고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CDMO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빅파마들은 사실 자체 생산을 안 하죠. CDMO가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산업입니다. 생산을 하는 분야고 제조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 대비 고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빅파마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거나 CDMO만 이제 하는 회사들이 또 따로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15.7조 원의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준다라는 것, 거기에 바이오 기업을 성장 지원해준다라는 것, 글로벌 빅파마 VC 매칭 지원은 제약 바이오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분이에요. 요즘 자금 조달로 허덕이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투자나 정부의 도움이 있게 된다면 확실히 제약바이오 산업이 많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비상장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IPO 시장도 살아나고 상장사들도 살아날 수 있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근데 뭐 이제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다가도 좀 지연이 되거나 100%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좋은 스타트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원부자재, 바이오 소부장 관련해서 국산화율을 높이자라는 게 또 하나의 발표 내용 중 하나였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번 언급이 됐었어요. 여러 번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는 세포를 배양하거나 정제할 때 필요한 배지와 레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장 완공이 올해입니다. 올해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기업의 경우 일회용 세포 배양 기기를 개발한 기업이고 최근에 해외 파트너사와의 MTA 계약 거기에 이제 국내 셀트리온의 세포 배양할 때 좋은 그런 팩 관련 공급사로 선정이 된 바가 있어서 이 두 회사는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5.7조 원 차질 없이 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기대를 해보고 제약바이오의 반등을 기대해보고 바이오텍들의 임상 진전 그리고 데이터 확보 그리고 자금 조달 이슈가 주는 걸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사실 생각해보면 최근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국가 사업에 지정된 게 있었어요. 유방암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국가 사업에 지정됐었던 게 있어서 정부에서 조금은 더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했었던 적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부자재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관련해서가 아미코젠과 마이크로 디지털에게 좀 수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AI 진단뿐만이 아니라 원격 의료 쪽도 이제 뭐 차차 진행이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데이터 차원에서도
조금은 더 서로 공유가 많이 될 수 있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약개발 플랫폼들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 융합형 제품화 성공 사례. 어쨌든 뭐 바이오텍에서 신약 개발이 아니더라도 제품화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예를 들어 진단기기, 의료기기 혹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 같은 그런 의료기기 쪽이 제품화를 많이 하게 된다면 확실히 제약바이오의 호황기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겠네요. 오늘 그래도 유의미한 발표가 있었던 만큼 제약바이오가 연말쯤에는 금리가 안정화되고 인상 안 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 조금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개별주 혹은 테마가 묶여서 그 테마들은 잘 갑니다. 당뇨, 비만, AI 쪽은 다 잘 가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실적 턴어라운드나 수출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기업들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할 때 좋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슈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지지부진했던 제약바이오, 요즘 대세 전환을 하고 있는 테마들이 있죠. 당뇨, 비만, 의료 AI 쪽은 대세 전환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의 픽이라는 점인데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글로벌 빅파마나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라이선스 아웃을 많이 하거나 M&A를 크게 한 분야 혹은 기술 위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로 영향을 받아서 바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게 옛날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빅파마들 중에서도 그 빅파마들의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분야, 뭐 원투데이가 아니라 정말 그 빅파마가 시총이 뭐 20-30%씩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인 당뇨와 비만 관련해서 요즘 다시 우리나라도 대세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들의 임상 데이터나 시판 후 쇼티지가 엄청나게 많이 언급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게까지 관심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빅파마들이 만약에 서로 1, 2위를 다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든 나와 비슷한 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죠. 새로운 기술을 가져온다든지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차세대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나 새로운 걸 보여줘야만 얘가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와 비만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이 두 회사의 그들만의 리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들만의 리그에 낄 수 있는 회사인 펩트론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당뇨 쪽은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기, 연속 혈당 측정기 쪽도 메드트로닉이나 에버트, 덱스컴과 같은 당뇨 사업부가 큰 기업들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켰느냐 혹은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당뇨병 의료기기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오플로우가 메드트로닉에 인수가 됐잖아요. 인수가 되면서 가능한 건가? 라는 그런 신뢰가 또 생겼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빅파마가 인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항상 기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다가도 빠지고 그래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다 있는데, 한번 보여주다 보니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뇨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AI도 빅파마들이 요즘 AI 업체들과 정말 많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공동개발 계약도 체결하고 있고 AI 대장인 엔비디아까지 바이오 AI에 손을 대면서 의료 AI가 대세 전환을 주도한 테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뇨는 말이죠. 모르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만성질환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당뇨병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이렇게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만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당뇨병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시장 자체가 너무나 커지고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나며 관련 치료제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빅파마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당뇨병 같은 경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게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서 빅파마들이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CDC에 따르면 미국 기준으로는 한 3,700만 명이 당뇨를 겪고 있고요. 지금 전체 인구의 11% 정도나 되는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최근 20년이죠. 최근 20년 동안 고령화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 당뇨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율도 높아지고 있고 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런 당뇨가 걸릴 수 있는 위험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정말 큰 빅파마 540조에 350조인 빅파마인데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이자 당뇨병 치료제인 자체 파이프라인들을 출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시장에 교집합이 많고 한 가지 타겟으로 그 두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한 포인트일 텐데요. 이 두 회사들이 당뇨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 잘 팔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라일릴리는 트루리시티 당뇨병 치료제로 주 1회 주사를 하는 트루리시티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마운자로를 개발하면서 주 1회 주사에 당뇨병 치료제를 또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마운자로의 경우에는 트루리시티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트루리시티는 GLP-1이라는 포만감을 유도하고 먹었다는 가짜 신호를 주는 작용제를 타겟하는 약입니다. 마운자로도 트루리시티와 동일하게 GLP-1을 타겟하는데 GLP-1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GIP라는 위억제 폴리펩타이드까지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22%의 체중 감량을 보여주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와 위고비보다도 체중 감량에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의 엄청난 1인자로 항상 관심을 많이 받았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비만 치료제 삭센다를 만든 기업이고요. 삭센다는 매일 주사를 해야 된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많이 팔린 주사죠.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8% 감량 정도의 임상 3상 결과를 나타냈었던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출시한 위고비의 경우 주 1회 주사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16% 감량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위고비가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위고비를 일론 머스크가 사용하면서 자기의 다이어트에 쓰인 약물은 이제 위고비였다. 위고비가 나의 체중 감량을 도와주었다라고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한 번 더 핫해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의약품들 모두가 GLP-1을 타겟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포만감을 가짜로 주는 GLP-1이라는 계열의 약물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GLP-1의 부작용이 모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구토, 메스꺼움,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 문제는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이거든요. 위고비는 200만 원대, 마운자로는 15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비싸지 않나. 그런데도 쇼티지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비만과 당뇨로 허덕이고 있구나라는 점, 그리고 시장 자체가 너무나 크다 보니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제 노보노디스크 뿐만이 아니라 일라일리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최근 루터스에 나온 기사를 읽어보면요. 비만 치료제 처방 환자 대부분이 1년 내에 투약을 종료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32%의 환자만이 1년 후 투약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임상에서는 사실 유지하는 환자 비율이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좀 대조적이었던 결과를 이번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저는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비싼 약인데 정말 잘 팔리고 있으니까 뭐 사실 일라일리나 노보노의 입장에서는 뭐 중단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약가가 비싼데 그렇다라고 하면 효과가 더 좋은 약물을 찾기 마련이고, 이제 일라일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 GLP-1 뿐만이 아니라 GIP까지 이제 타겟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만의 리그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이자 당뇨병 치료제들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뇨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뇨병 치료제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펩트론도 관심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상한가를 오늘 기록했고요. 어제도 정말 좋은 주가 흐름, 저번 주부터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어떤 기업이 있느냐? 펩트론은 기본적으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죠. GLP-1이 반감기가 짧다 보니까 투여를 자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펩트론은 자체 기술력을 통해서 그 GLP-1 계열의 당뇨나 비만 치료제들을 주 1회 투여에서 주 2회나 혹은 한 달에 1회 투여까지 늘려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펩트론의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감기가 짧은 약물들의 반감기를 늘려주어서 기존 주 1회 투여의 제품을 한 달에 1회까지 늘려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가 경쟁 구도에 있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마운자로 위고비와 같은 약물 이외에도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2중 저해제라고 한다면 3중 저해제 같은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이상 데이터들도 지금 나와 있는 약물들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별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펩트론이 조금 관심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오플로우가 메드트로닉이라는 글로벌 의료기기 1위 기업에 인수되면서 우리나라도 당뇨병 쪽에서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신뢰를 조금은 쌓아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펩트론도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와 아직까지는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한 곳과는 텀쉿, 라이선스 계약을 하기 위한 텀쉿을 받았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라이선스 계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 테마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이센스의 연속 혈당 측정기 케어센스 에어는 6월에 이제 국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었고요. 유럽 CE 인증 획득이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요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뇨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차세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또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언급이 되고 있다. 특히나 메드트로닉은 최근에 에보트 대비 성장세가 약간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이오플로우를 인수했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라는 걸 고려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덱스컴 같은 기업들이 아이센스를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뇌피셜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는 카카오 헬스케어와도 올해 말에 서비스 개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헬스케어와 유전정보 기반 건강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헬스케어가 지금 당뇨 쪽을 좀 추진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당뇨 쪽을 많이 추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단을 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이너스와는 당뇨 진단 쪽 함께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이너스가 DTC 유전체 진단검사 서비스도 잘하고 싱글셀 진단 쪽에서는 우리나라 1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한 번 더 관심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당뇨와 비만 조금 더 넥스트 스텝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